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축구 승무패 분석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 유튜브 멤버십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풋볼살롱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성원과 합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미경 분석 1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개로 1번부터 7번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7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기 일본 대 볼리비아 경기, 이 경기는 일본의 승리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2대0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가나가 상당히 스쿼드가 좋은 아프리카 팀이기 때문에 일본이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무난하게 2대0 승리를 거뒀고, 이 베테랑 공격수 미나미노 선수와 도안 리치 선수가 각각 골맛을 보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볼리비아 상대로 일본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이변 없이 일본의 승리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 대 가나 경기, 현재 대한민국 승리 쪽으로 투표율 74.4% 몰려있지만 저는 이변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승무패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 조추첨 2포트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이 지난 볼리비아전 앞두고 가졌던 인터뷰에서 이 볼리비아전 같은 경우에는 내용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경기이고, 이 볼리비아전 승리를 통해서 2포트를 확정을 짓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탈리아와 노르웨이 경기가 노르웨이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탈리아가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2포트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 2포트가 중요한 것이 월드컵 조추첨의 경우에는 FIFA 랭킹이 높은 1포트, 2포트, 3포트, 포트별로 한 팀씩을 추려서 조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2포트에 속했다는 것은 그만큼 2포트에 속하는 강팀들을 한 조에서 만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2포트에 배정이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2포트 확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가나전을 앞두고 이미 2포트가 거의 확정이 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가나전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은근히 있는 홍명보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 플랜 B로 3백 수비를 가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북중미 평가전 때 3백 수비를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 3백 수비 또다시 실험이 가동이 된다면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무엇보다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볼리비아전에서 이 프리킥 선제골로 혀를 뚫어줬었는데,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이 나오지 않았었다면 볼리비아전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경기력이 썩 시원치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2포트 배정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소속팀 LAFC가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체력 안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은근히 변수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이 가나보다는 대한민국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은, 가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자원들이 대거 빠지게 됩니다. 먼저 일본전에서 활약을 했었던 본머스,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의 에이스 공격수인 세메뇨 선수가 소속팀 본머스로 부상 여파 때문에 돌아갔고, 이 수비수 살리수 선수 역시 모나코에서 활약을 하는 수비수이고 지난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상대로 골까지 넣었던 수비수인데, 이 살리수까지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핵심 자원들이 대거 이탈이 된 가나라는 점에서 충분히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가 핵심 자원들이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는 것이,
일본전 라인업을 제가 살펴드리면 먼저 이 세메뇨 선수는 소속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이 세메뇨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측면에 이 아산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코번트리 시티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자원이고 오른쪽 측면에는 술레마나 선수, 이탈리아 세리에 명문인 아탈란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선수들을 보면 지금 라리가 오비에도, 프랑스 리그앙의 툴루즈, 튀르키예의 바샥쉐이르, 스위스 명문 바젤 같이 유럽의 명문팀들, 이름 있는 팀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세메뇨가 빠지고 그리고 토트넘의 에이스 측면 자원인 쿠두스 그리고 빌바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냐키 윌리엄스 같은 핵심 자원들이 대거 빠져있는 가나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특유의 아프리카 팀 울렁증 그리고 충분히 가나가 남아있는 멤버 역시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미 이포트 매정을 확정을 지었다는 점에서 이번 가나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대대적인 로테이션과 전술 변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체력 안배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지금 대한민국 승리 투표율 74.5%는 상당히 과하게 몰려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경기 이라크 대 아랍에미레이트 경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승리를 거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단두대 매치입니다. 1차전 아랍에미레이트 홈에서 펼쳐졌던 1차전 같은 경우에는 1대1 무승부가 나왔었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5대5의 매치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상당히 승부를 가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라크의 홈 경기이고 홈발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양 팀이 원체 체급 차이나 실력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무승부 경기 결과 나오면서 승부차기 끝에 플레이오프행 티켓의 향방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사실 어떤 경기 결과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신껏 선택을 하실 것을 권장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전 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양팀의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로 끝나면서 승부차기 플레이오프행 티켓이 승부차기로 가려지는 시나리오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 사우디 대 알제리 경기 이 경기는 평가전 경기인데 지금 사우디 쪽으로 투표율이 45% 몰려있는 상황에서 저는 알제리가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우디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사우디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사우디가 최근에 이 코트디부아르 또 다른 아프리카 명문팀인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알제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고 저 역시도 사우디가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 35위 코트디부아르보다도 7계단이 높은 근소하게 한 체급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알제리 역시 코트디부아르 못지않은 스쿼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코트디부아르를 잡아냈기 때문에 사우디의 승리 가능성 그리고 투표율이 상당히 몰려있지만 저는 알제리가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패 투폴로 가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알제리의 베테랑 공격수 리아드 마레즈 같은 선수가 다름 아닌 사우디 리그에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알제리가 노련미를 보여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경기 키프로스 대 에스토니아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친선 평가전이고 양팀 모두 월드컵 예선에서 일찌감치 탈락을 한 팀이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체는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FIFA 랭킹 보시면 125등, 130등 거의 체급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5대5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에스토니아의 핵심 미드필더인 카이트 선수가 월드컵 예선에서 가장 많은 득점인 3골을 넣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에스토니아가 공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은 에스토니아의 수비 스쿼드인데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고 가는 이유는 에스토니아가 그래도 수비 자원 쪽이 상당히 두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빅리그 경험이 많은 골키퍼 헤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브레멘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 매치 같은 선수들은 분데스리가 장크트 파울리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빅리그 경험이 있는 자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토트넘 유스 출신인 막심 파스코트시라는 수비수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벨기에 헨트에서 뛰고 있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낙마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에스토니아의 수비 쪽 퀄리티를 고려한다면 키프로스 상대로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키프로스의 홈발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핵심 미드필더 카이트의 결장을 근거로 한다면 그래도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떨어지지만 키프로스가 홈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오스트리아 대 보스니아 경기, 이 경기는 상당히 단두대 매치인데 그 단두대 매치인 것 치고는 오스트리아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승패로 한번 가르면서 보스니아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스니아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일단 단두대 매치인 것이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월드컵 본선 직행이 됩니다. 양팀 모두 지금 보스니아, 오스트리아가 최소 2위를 확보를 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오스트리아는 무승부만 거둬도 본선 직행 티켓을 확정을 짓는데, 문제는 보스니아가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가 2위로 떨어지면서 보스니아에게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스니아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충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의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을 보시면 당시에 보스니아의 홈에서 9월달에 경기가 펼쳐졌지만 오스트리아가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한 골차 오스트리아가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을 보시면 슈팅 숫자 16대 11로 오히려 보스니아가 5개 많았고 기대 득점 역시 1.92대 1.3으로 보스니아가 기대 득점이 더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1차전 상당히 5대5의 매치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5경기 기준으로 1승 2무 1패, 양팀이 만나면 상당히 팽팽했던 상대 전적까지 있기 때문에 이 보스니아 입장으로서도 사실 이번 경기는 패해도 이미 플레이오프행을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충분히 오스트리아 상대로 도박을 걸 만한 매치이기 때문에 보스니아 역시 지금 승리를 거두면 오스트리아를 끌어내리고 월드컵 본선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확실히 본선 직행 티켓이 훨씬 좋기 때문에 충분히 보스니아도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무난한 승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스니아가 수비 쪽에 공백이 많습니다. 핵심 측면 수비수 벤피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데디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또 다른 장신 수비수 독일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샬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카티치 역시 지금 경고 누적 결장이기 때문에 이 보스니아가 핵심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많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오스트리아도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보스니아의 동기부여 그리고 양팀의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이 보스니아가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점, 보스니아도 승리를 거두면 오스트리아를 끌어내리고 본선 직행 티켓을 따낼 수 있다는 점, 이 보스니아도 패하더라도 이미 2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충분히 용기를 내서 오스트리아전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쿠션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가르면서 보스니아 쪽 투표율 5.8%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스웨덴 대 슬로베니아 경기, 이 경기는 스웨덴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득점 무승부
2변픽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웨덴 승리로 가는 이유는 우선 양 팀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스웨덴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조별리그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네이션스 리그 성적이 높아서 이미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플레이오프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명분이 생겨있는 스웨덴이고, 무엇보다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감독, 과거 브라이튼과 첼시를 이끌었었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포터 감독 체제에서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해야 하는 명분과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코소보전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월드컵 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이 슬로베니아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꺾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 원정에서 1대4 대패, 감독이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게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감독 교체의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이 스위스전에서 주전 공격수 이삭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부상 복귀를 했기 때문에 스웨덴 특유의 홈발,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성적이 지금 꼴찌이지만 네이션스 리그 성적으로 인해서 월드컵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낸 상황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인 포터 감독 체제에서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소보에게 패배를 하면서 아예 탈락이 확정이 된 슬로베니아보다는 확실히 동기부여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스웨덴이 한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코소보전에서 퇴장자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경기이지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스웨덴이 포터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스웨덴의 핵심 공격수 이삭 선수 역시 부상 복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슬로베니아가 제 아무리 월드컵 탈락이 확정이 돼서 동기부여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슬로베니아의 주전 베테랑 골키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문장 얀 오블락을 필두로 한 수비 자원들의 퀄리티와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6회차 현미경 분석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 다뤄드렸습니다. A매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배당의 결과가 많이 나오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특히나 2변픽을 노렸던 분석 내용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충분히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2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미 지난 회차에서도 아일랜드 같은 팀들이 후반 막판 극장골을 통해서 헝가리를 잡아내면서 극적으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냈던 것처럼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상당히 동기부여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선수들 입장으로서는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우의 수와 동기부여를 따져봐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 나머지 7경기는 제가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현미경 분석 2부를 확인을 해주시고, 아직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도 제가 2변픽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시고 76회차에서도 연속 적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